예, 법학개론 2주차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에 대해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던 청구인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댓글을 익명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명 확인 요청에 따라서 글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고,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공문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 6 제1항에서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도록 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6 제1항, 제6항, 제7항에 대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명 확인 조항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만들어진 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실명 확인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어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만 익명으로 댓글 다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실명 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실명을 확인하는 데 있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실명 인증 표시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명 확인 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명 확인 조항은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자유롭게 표현해야 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게시판과 대화방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사 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점에만 치우쳐서 예방 차원의 규제를 통해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피해 취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의 찬성 의견에 따라 댓글을 일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3년째 수용 중인 청구인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수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장이 4일 후에야 천안지원에 도착하였고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 재개기간을 3일로 규정한 법이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습니다.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사건의 특성상 구제청구자가 수용시설에 있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발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고려한다면 3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즉시항고 재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항고 재개를 매우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국내의 실정에 맞는 경영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치과 전문의 과정에 대한 국내 인정 절차를 두거나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미 국내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 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인의 별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위는 평등권 침해로 보았고 1위는 1인 역시 평등권 침해로 보았으나 2인의 별개의 의견은 직업 수행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에 따라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한 잡지에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우리나라의 시인이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국가모독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1988년 국가모독죄가 폐지되었고 그로부터 27년이 경과한 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국가모독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형법 제104조의 2 국가모독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형사처벌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비판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한다고 판단되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판례 보시겠습니다. 국가 전국 기능대회에 출전하여 헤어 디자인 부문 3위로 입상한 청구인은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가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 2위자만 국제대회 도전 기회가 있다고 보았고 3위한 입상자는 국제대회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다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려고 하였으나 한번 입상한 경우 다시 참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한번 입상했다고 하여 국내 대회에 다시 참가하지 못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전국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 자격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국기능 경기대회 입상자에게 국내 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국제기능 올림픽 대표 선발전 출전 기회까지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가 횟수를 제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한번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막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2일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숙련 기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미 입상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의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상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입상자가 받는 혜택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 7인의 찬성 의견에 따라 이 조항은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2조 제1항에서 무연고자의 시체는 생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생전에 본인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이 조항은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제공이 아니더라도 실제 의과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가 충분히 기증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판례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대 의견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판관 7인의 찬성 의견에 따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